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역사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역사 전문 강사 은동진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강릉의 뛰어난 명사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인물들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강릉은 문향의 고장이라고 했던 말 기억나시나요? 그 이름에 걸맞게 뛰어난 인재들을 배출했습니다. 이번에는 강릉에서 배출한 그 인재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3대 양반의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안동, 그리고 진주, 강릉입니다. 안동에는 태계 이황이, 진주에는 남명 조식이, 이 강릉에는 율곡이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율곡이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율곡이이 선생님은 외가였던 강릉 오죽헌에서 태어나셔서 서울에서 벼슬살이를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태계 이황 선생님과 함께 항상 조선 성리학을 얘기할 때 거론이 되시죠. 그 이유가 뭘까요? 태계 이황이 새 시대의 사상이었던 성리학을 완벽하게 이해를 했더라면 율곡이이 선생님은 이 이뤄놓은 학문적 토대 위에 성리학을 완벽하게 조선에다가 토착화시킵니다. 성리학에서는 세상의 모든 만물을 이와 기로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이는 형이사학적인 걸 말합니다. 기는 눈으로 뚜렷하게 드러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의 도덕성, 심성, 눈에 보이나요? 보이지 않죠? 입니다. 기, 그릇기, 눈앞에 바로 앞에 보이는 거. 더 쉽게 설명하면 사회 제도나 법 같은 거 눈으로 드러나잖아요. 이런 것들이 기가 되는 거예요. 율곡이이 선생님은 이 이기론을 이렇게 비유를 하십니다. 물과 그릇에 빗대는 거죠. 그릇은 눈으로 보이잖아요. 모양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담는 물은 그릇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긴 하지만 물이라는 본질 자체는 바뀌지 않잖아요. 이 물이 이가 되는 거고 겉으로 눈으로 드러나는 껍데기, 그릇이 바로 기가 되는 겁니다. 율곡이이 선생님은 이와 기 중에 기를 강조했던 겁니다. 기는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현실에 눈에 보이는 것들, 제도나 법, 여기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뭘까요?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백성들을 위한 정치? 간단합니다. 백성들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게끔 법과 제도로서 그들을 위하면 되는 거잖아요. 율곡이이는 백성과 나라만을 생각하는 마음가짐, 그리고 그걸 실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회자가 되고 우리가 존경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만나볼 인물은 현모양처의 표상이자 율곡이이의 어머니로 잘 알려져 있는 심사임당입니다. 심사임당은 시, 글, 그림에 탁월한 역량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이 심사임당을 율곡이이의 어머니가 아닌 뛰어난 예술가로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초기 화단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한국 해화사를 통틀어서 거의 유일하게 등장하는 여류 화가가 심사임당입니다. 심사임당은 다양한 장르의 해화를 소화하였고요. 특히 심사임당이 그렸던 해화들 중에서 가장 뚜렷하게 본인만의 색깔을 드러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초충도 되겠습니다. 초충도에서 초는 풀초, 풀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충은 벌레충, 벌레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림에 풀과 벌레들을 아울러서 화풍으로 표현을 한 거죠. 여성만이 느낄 수 있는 섬세함과 심사임당의 뛰어난 관찰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초충도입니다. 초충도의 초에는 수박, 가지, 오이 등이 열매를 맺거나 맨드라미, 도라지꽃, 봉선화 같은 꽃 등이 표현됩니다. 충에는 기어다니는 벌레, 날아다니는 벌레로 구분이 되는데요. 날아다니는 거에는 사마귀, 잠자리 등이 있고요. 기어다니는 벌레로는 개미, 도마뱀 등이 있습니다. 초충도를 통해서 심사임당이 자연의 본성을 파악하고 자기만의 표정, 행동을 묘사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동물화 소재로 고양이,
개, 호랑이 등을 이용합니다. 심사임당처럼 이렇게 하찮은 벌레를 다루는 경우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들쥐, 개구리 따위를 그림 화풍으로 표현을 했다. 이거는 심사임당의 심성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연과 공존하고 자연 앞에 겸손했었던, 또 불가분적인 자연 앞에 순응하였던 심사임당의 이런 모습, 생각들이 화폭에 그대로 담아냈다라는 거죠. 결국 초충도는 심사임당의 예술 근본이 자연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볼 세 번째 인물은 허균입니다. 당대 최대 명가의 자손으로 자유분반한 삶, 그리고 혁명가적인 모습을 보여줬죠. 우리는 흔히 허균이라고 하면 최초의 한글 소설 홍길동전의 저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혁명가적인 사상가로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균이 남겼던 성서부부고라는 책을 보게 되면 평소에 그의 생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론이 유제론, 호민론이 있습니다. 유제론은 뭐냐? 하늘에서 인재가 태어나게 하는데 본래 하나의 쓰임이 있기 때문에 태어나게 했다. 그런데 지금 이 조선에서는 하늘의 뜻을 거역하고 서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인재를 내팽겨치고 재혼을 한 자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팽겨치고 있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걸 주장하고 있죠. 호민론에서는 허균은 이러한 주장을 펼칩니다. 천하의 가장 두려운 존재는 백성이라고 전제를 하죠. 그런데 백성에는 3명의 백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항민입니다. 일정 생활을 영위하면서 그 어떠한 권리나 주장도 하지 않는, 윗사람에게 일절 부정하지 않는 백성들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원민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항민과 똑같지만 윗사람에 대해서 원망을 한다라는 차이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가장 두려워할 백성이자 조심해야 되는 존재로 호민을 얘기를 합니다. 가장 두려운 존재인 호민이 반기를 들고 일어난다. 그러면 다른 백성이었던 원민과 항민이 같이 달려듭니다. 그래서 나라가 뒤집히고 세상이 바뀌는 건데 지금 예전 고려 시대보다도 수탈이 더 심하다. 그런데 위에 있는 사람들은 호민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여전히 막 행동하고 백성들을 수탈하고 있다. 그러면 안 된다. 예전처럼 궁예나 견훤 같은 인물이 들고 일어나면 큰일 날 수가 있다. 라면서 윗사람들에게 부정부패, 백성들에 대한 수탈을 견제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윗사람들은 호민으로 생길 수 있는 이런 두려운 형세, 무서운 일들을 바로 알고 정치를 똑바로 해라 라는 게 호민론의 요지고 핵심 주장 되겠습니다. 허균이 창조했던 홍길동전에서는 앞에서 언급했던 유제론과 호민론의 내용을 다 볼 수 있죠. 홍길동은 서울 출신입니다. 신분적인 제약으로 버려졌죠. 유제론에 해당되는 서울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홍길동은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과 함께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또 본인의 뛰어난 능력으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죠. 그러면서 홍길동을 통해서 호민의 모습을 확인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나볼 인물은 허균의 누나, 천재 시인이자 비운의 여인으로 불리는 허난설헌 되겠습니다. 허난설헌이 지금까지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이유는 허균이 영모죄로서 죽임을 당하면서 집안 자체가 몰락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당시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는 허난설헌이 재조명 받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녀의 시들이 하나둘 재조명 받고 있습니다. 천재성을 보여줬지만 허난설헌의 생애는 불우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5살 즈음에 안동 김씨의 김성립과 혼인을 하면서 불우는 시작됩니다. 남편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부부 사이가 원만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글을 쓰는 걸 좋아하고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했던 허난설헌을 시어머니도 좋아하지 않았던 거죠. 유일한 희망이었던 딸, 아들이 차례대로 일찍 죽어버립니다. 심지어는 그 충격으로 뱃속에 있던 아이마저도 유산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몸과 마음이 극도로 지친 허난설원은 27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하고 맙니다. 이렇게 불우한 삶을 보냈던 허난설원, 그녀가 남겼던 시를 보게 되면 대부분이 유선시입니다. 유선시에서 주인공인 신선은 허난설원이 닮고 싶은 존재이자 되고 싶은 존재였던 거죠. 유선시에서의 신선은 하늘 세상을 자유롭게 왕래하고요, 조물주였던 천재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세계에 내려왔을 때는 시공간을 초월한 존재가 되기도 했던 겁니다. 허난설원에게 신선은 본인이 되고 싶은 존재, 신선 세계는 본인이 생각하는 영원한 마음의 고향이었던 겁니다. 주어진 운명에 저항하지 못하였고 정면 대결 또한 할 수 없었고, 이러한 현실을 떠나 유일하게 기댈 곳은 신선 세계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신선 세계로 숨어들었던 인물이 허난설원입니다. 허난설원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 있습니다. 본인이 남겼던 작품들을 다 불태워달라고. 그 유언을 받아들여 그녀가 남겼던 작품들을 불태웁니다. 허균은 자기가 기억하고 있던 허난설원의 작품을 모아서 난설원집을 편찬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에도 전파가 됩니다. 그러면서 허난설원의 유선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에서도 널리 알려지게 되는 거죠. 불우한 생애를 보냈던 허난설원, 27살의 나이에 요절을 하였지만 그녀가 남긴 작품은 지금까지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강릉을 대표하는 인물 4명을 만나봤습니다. 이 인물들의 삶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공간이 강릉에 있습니다. 강릉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릉을 방문하셔서 이 4분의 향기를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